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파월 연준 의장의 사진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 노빠꾸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 상관없이 무조건 금리 인상하겠다. 일단 경제에 타격이 오더라도 금리를 강하게 올려야 된다.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이것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달 전에만 해도 9월 연준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75bp 금리 인상 확률이 72.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만큼 연준이 매파로 많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9월 연준회의뿐만 아닙니다. 올해 연말 12월 연준회의에서도 사람들의 금리 인상 전망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매파적인 연준 위원들은 연말에 금리를 4%까지 올릴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해왔었고요. 비둘기파 연준 위원들은 연말에는 3.5%까지만 금리를 올리겠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매파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2월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연코 압도적으로 높은 금리 레벨대는 4%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4%까지 금리를 올릴 확률을 65.4%로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만 해도 3.5%가 대세였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있기 며칠 전에는 3.75%까지 금리를 올리는 게 지배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잭슨홀 미팅 직후 상황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는 4%까지 금리를 올릴 거야.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이 확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볼 때 달러 인덱스를 봅니다. 달러는 초우량 자산으로서 위기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로 피신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 이후 달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달러 강세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 연준에서 강한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면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달러와 경쟁하고 있는 화폐인 유로와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현재 유로화와 위안화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유로화든 위안화든 둘 중 하나가 강세로 돌아설 기미가 보인다면 달러는 반대로 약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네 증시는 급반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가지 화폐에 대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로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독일 부총리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천연가스 비축량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천연가스가 부족해서 앞으로 겨울을 보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독일의 부총리는 당초의 목표로 한 천연가스 비축률 85%를 9월 초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사용한 천연가스 가운데 러시아산 비중이 기존의 55%에서 9.5%까지 떨어졌다는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 의존도가 많이 줄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꽤 많이 떨어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천연가스 가격이 위쪽으로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러시아가 프랑스에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31일부터 유럽을 향한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발언을 한 상황인데요. 특별히 프랑스에는 천연가스를 일부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루브라로 러시아에게 천연가스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은 다음 달 1일부터 가스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완전 러시아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연가스 위험이 대두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꿈틀꿈틀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가격과 유로화의 가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럽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반대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유럽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로화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최근 들어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서 유로화 환율이 유로화 가치가 조금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로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유로화의 추세적인 약세를 막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즉 반대로 달러 강세를 막기에는 어렵다.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달러 강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위안화 강세를 통해서 미국 달러 강세를 막을 수 있을지 이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위안화 환율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아래로 떨어질수록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중국은 올해 3월, 4월 달에 락다운을 실시하면서 위안화 가치 폭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 또다시 락다운, 가뭄으로 인한 전력난,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추가적인 위안화 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8월의 마지막 날에 중국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제조업 PMI는 작년 말 올해 초에 50 이상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가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47.4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V자 반등을 보여주었다가 최근 들어 주춤거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8월 마지막 날에 발표된 8월 중국의 제조업 PMI는 49.4로서 전월치보다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조업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수축 국면인 5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조업 PMI는 50 이상을 유지하면 제조업 확장 국면, 50 이하를 유지하면 제조업 수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2022년 들어서 대부분 제조업 수축 국면에서 제조업 PMI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위안화 환율 부분만 확대를 해보면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된 이날 오히려 위안화 환율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위안화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경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중국의 당대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대회는 시진핑의 3연임을 결정하는 자리로서 원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이쯤에서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당대회를 10월 16일로 확정 지음으로써 앞으로 남은 45일간은 무조건 경제를 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고강도 부양책을 앞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위안화의 강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을 시장에 유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대감뿐만 아니라 중국은 실질적으로 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돈을 풀게 되면은 위안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돈을 풀어서 오히려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위안화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8월 31일 중국은 14조 원 규모의 운하 착공,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보라색 선 보이시죠? 앞으로 4년 반 동안 135km 구간에 운하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길을 통해서 물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 보고요. 운하를 짓는 동안 많은 건설 인프라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기 부양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이 발표된 이날 돈을 푼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오히려 강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짜리 위안화 강세가 나왔을 뿐입니다. 지속적인 위안화 강세로 나오기에는 중국이 지금까지 돈을 푼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리커창 총리는 최근에 2020년 코로나 때보다 현재에 더 많이 돈을 풀었다. 우리는 충분히 돈을 많이 풀었다. 이러한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국의 부양책을 위안화의 지속적인 강세로 인식할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번 사태로 위안화 강세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물리신 주식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힘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 스윙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상황이 변화되면 저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린 앞으로 9월 첫째 날에 발표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수 이것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 제목에 나와 있듯 저의 한국 주식 스윙 계좌를 여러분께 공개드리고 앞으로 공략할 만한 섹터들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은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는 7월 달에 지수 기준으로 5.1% 상승 마감했고요. 8월 달에는 지수 기준으로 0.85% 겨우겨우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때 1% 가까이 상승하면서 겨우겨우 8월 달은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의 7월 달과 8월 달 한국 증시 스윙 계좌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7월 달 계좌인데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온 수익입니다. 나름 시장 대비 선방한 것을 알 수 있죠. 16% 수익률을 달성했고 400만원 정도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8월달 잭슨홀 미팅과 함께 시장이 좋지 않았었던 8월달은 어땠을까요? 8월달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좌를 보면 10% 정도 수익을 거두었고 수익금은 3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스윙 계좌는 2천만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3,200만원까지 꾸준히 늘려온 상태인데요. 앞으로 우량주 위주로 스윙 매매를 하면서 꾸준히 계좌를 불려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항상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공부하면서 천천히 매매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저의 계좌는 아웃퍼폼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어떤 섹터에서 주로 수익을 올렸는지 이것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태조 이방원이 유명하죠.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 5가지 섹터를 태조 이방원이라 하고 이쪽 위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서 주로 수익을 거뒀고요. 만약에 지수가 오를 것 같으면 2차전지에 힘을 쏟고요. 지수가 떨어질 것 같으면 태양광, 조선, 방산, 원전 이 4가지에 힘을 쏟으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대형 배터리 3사, 소재주와 같은 대형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태양광,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악재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강세를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중심만 잘 잡으신다면 여러분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태조 이방원 장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대부분의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각도는 조금 완만해질 수 있고 만약에 개별 종목 기준으로 21선을 이탈한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9월달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